우리가 앞에 합성함수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한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본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y는 x에 뭘 해야 된다 그랬니? 대응돼야 된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되는 건데, 자 내가 두 개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f고 여기로 오는 게 f 인버스 x, 역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 2, x, y,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f의 x는 존재합니다.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f 인버스 x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화살표를 반대로 넘긴다 그러면 x는 1로 가고 있고 z는 2로 가고 있지만 y가 뿅 지원차 갈 곳이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고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역함수가 만약 존재하고 싶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대1 함수도 안 됩니다. 오로지 대응이어야 돼요. 함수는 하나가 남아있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러면은 역함수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응되기 때문에 x에서 y로 가고 이렇게 되는 설명에서 y에서 x로 간다. 반대로 온다. 반대로 온다. 그래서 인버스 y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건데, 나 x 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함수 여기서 f 인버스 x, y를 x로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a, b, c, d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자리를 바꾸어서 이제는 정의역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고 치역이 a, b, c, d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f 인버스 x고 역함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역함수는 되돌아온다. y는 x에 대응된다 라고 하는 게 역함수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 2번을 바라보시면은 뭐냐면, 자 다음 중 이렇게 되었을 때 A와 같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F에 1을 넣었대요. 그럼 F에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됩니까? 얘가 Y는 X고 이렇게 되어서 B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얘는 B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F에 B를 넣어본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B죠. 여기도 B입니다. B는 1입니다. 그러면 F에 1을 넣었을 때는 누가 나온다 그랬지? 누가 나온다 그랬지? 모른다 그런 거야. 맞아 안 맞아? 1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F에 1, 뭐 여기겠지?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F를 넣으면은 난 모르겠어 아직까지. 하지만 F 인버스 1을 내가 별이라고 할게. 올라올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F 인버스에 1을 넣어서 별이 되었다는 것은 역함수이기 때문에 F에 별을 하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니? 1이 된다고 하는 소리가 똑같지. 그러면 1이 나오게끔 해주는 F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보세요. 얘가 1이라 그랬어요. 1이 나오게끔 해주는 X의 값은 얼마니? A가 아니겠니? 그래서 이 별은 뭐가 됩니까? A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역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존재에서 아까 선생님이 반드시 무슨 대응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1대1 대응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F의 함수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F 인버스의 함수는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A는 1로 가고 B는 2로 가고 C는 3으로 갔지만 D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1대1 함수 조건은 역함수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보기 3번에서 보면은요. 자, 다음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역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는 하나 가고 있고 지 혼자 2개 가고 있고 얘는 못 가고 있고 함수가 되고 싶어도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는 여기로 가고 있고 얘는 여기로 가고 있고 얘는 여기로 가고 있으니 얘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A는 1로 가고 있고 B는 2로 가고 있고 D는 3으로 가고 있는데 C가 출발을 하지 못하고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잠깐 네모를 쳐본다면 이 문제 중요해요. 우선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은요. 얘는 1,1에서 여기를 1,1이라고 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빨간색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를 a라고 해서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될 건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와 여기를 x1이라 그러고 x2라고 할 건데 그 함수값이 일치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프만 그려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며 그리고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x1도 y로 가고 있고 x2도 y로 가고 있는 이 함수가 f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돌아가는 게 f 인버스 x라고 그랬는데 y지가 x1도 가지고 x2도 가지면 이게 함수가 되겠니? 불가능하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차 함수 식의 그래프에서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1대1 대응에 대한 조건 아니니? x가 여기보다 x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면 중복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족하게끔 하는 a라는 녀석은 항상 1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a의 최소값은 1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집합 y를 구하라 그랬는데 집합 y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겠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집합 y는 1보다 어떻게 되니?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한번 어디 갔어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제시법 적은 거고요. 최소값은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꼭지점 뒤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중복되고 있고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중복되고 있고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가 중복되는 게 두 개나 나오지 않습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그게 역함수일지언정. 자,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인버스의 인버스, not의 not을 달면 yes가 되듯이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시면 다시 자기 자신이 돼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자기 함수에서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기 함수에서 역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역함수에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에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x는 x가 되는 거고 y는 y가 되는 겁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g.f가 i의 x고 f.g가 i의 y라 그러면은 g는 f의 인버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i가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항등함수 무조건 성립되는 함수. 그러면 g.f, f를 먼저 계산하고 g를 하나, g를 계산하고 f를 하나. 어차피 그게 똑같은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x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달리 표현하면 g.f에 x를 넣었는데 x를 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f.g에 x를 넣었는데 x. 그러니까 x를 넣었는데 또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알고 싶을 때는 합성함수를 풀어주면서 역함수의 자리가 바뀌면 돼요. 분명히 g.f 가로의 인버스인데 들어가게 되면은 f 인버스와 g의 인버스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세 개는요 f.g.hx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바뀝니다. 인버스 해주면 a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그리고 x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역함수의 구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y는 x에 바꾸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니?
y 자리에는 x를 넣어주고 x 자리에는 y를 넣어주는 요 셋째 부분이죠. x, y를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정의역이 된 거,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 건 원래 함수의 치역이고,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왜? f라는 함수의 정의역 x와 공역, 치역 y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정의역,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치역이라고 했을 때 f는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f 인버스를 해주게 되면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이고 역함수의 치역은 원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경우와 같은 내용이죠. 그걸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그러한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 내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보기 5번에 1번 f의 x가 x 더하기 2가 된다. 그러면 fx를 y로 바꾸신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x 자리에는 y를 넣고 y 자리에는 x를 넣고 자리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x-2가 뭐가 됩니까? y가 되고, y 대신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f 인버스 x는 x-2다라고 넣어주면 끝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요, y는 2x-1이고 y 더하기 1은 2x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y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게 x가 되는 상황에서 xy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x 자리에 y를 넣고 2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1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역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다음 보기 6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 6번은 fx가 g로 들어가는 합성 함수의 조건이니 fx가 g의 함수에 들어가면 되죠. 3의 x-3 더하기 1은 3의 x-8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역함수를 구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가정을 가져갈 수 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g.f의 인버스 x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역함수를 끄집어내면 자리가 바뀌고 들어가도 자리가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g.fx가 3x 빼기 8입니다. 그러면 3x 빼기 8이 g.f의 x라고 한다면, 그럼 얘를 퉁쳐서 하나의 hx라고 하고 3x 빼기 8 합시다. 그 다음에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니? 여기에 x를 집어넣고 여기에 y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8은 3의 y이고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8 되겠죠. 그게 얘야. 그래서 지워서 얼마? 3분의 1의 x 더하기 3분의 8입니다. 라고 나타내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함수에서 역함수의 관계는 뭐에 대칭한다 그랬니? y는 x에 대칭한다 그랬지? 그래서 y는 x 더하기 2에서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y는 x-2라는 서로의 역함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거나 곡선으로 생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y는 x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칭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이구야, 뭐니 이거. 뭐 구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망설이겠습니까? f의 인버스는요, 원래 fx는 y는 2x였지 않습니까? 그럼 자리 바꾸면은 2분의 1y는 x가 되는 거니 xy 바꾸시면은 f 인버스의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1의 x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g 인버스의 x는, 근데 우리가 g의 x가 누굽니까? x 더하기 1이고 y는 x 더하기 1에서 xy 바꿔보세요. x는 y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y는 x 빼기 1인데 이 y가 g 인버스 x잖아요. 그럼 얘는 x-1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2분의 1x 그리고 여기는 x-1이다.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자리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1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하면 얘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구하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되겠죠. F를 G로 넣는 거예요. F를 G로 넣으면 2x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G.F의 X는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얘를 통째로 Y라고 하세요. Y는 2x 더하기 1이니 X는 2의 Y 플러스 1이고 X-1은 2Y가 되니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놓고 이 Y는 G.Fx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치환을 해가지고 XY를 바꿨으니까. 그러면 G.F의 인버스 X란 녀석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녀석의 답이 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성립이 되니 이게 들어가면 자리는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지우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2번을 본다면은요.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H라는 게 있어요. H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AX 더하기 B. 가면은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이 어디로 들어가요? G의 인버스. 근데 G 인버스 1번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X자리 들어오고 빼기 1. 그 다음에 그러면은 H가 G 인버스로 들어간 이 녀석의 그래프가 함수식이 얘인데 그럼 이제 AX 더하기 B 빼기 1이죠. 그게 다시 F의 인버스 자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F 인버스는 2분의 1X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X자리에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F인 2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곱하면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4X가 되는 것일 거고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여서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니 A는 4가 되어서 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고 B-1인 상수는 우측이 없기 때문에 0이 돼야 되고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식의 이해를 단순하게 가져가면 돼요. 어렵게 가져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5-7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5강의 두 번째 수업이고요. 역함수 부분입니다. 자, F에 0을 넣은 그럼 F에 0을 넣으면 여기 0이니까 B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F에 넣으래. 그럼 여기다가 B를 넣었더니 AB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F 인버스는 0이니까 얘를 선생님 저 알아요. Y는 AX 더하기 B에서 X는 AY 더하기 B에서 식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F의 인버스 1이 0이라면 F의 0은 1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XY 바꾸면 역함수는 원함수가 되고 원함수의 X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것이니 얘의 X는 원함수의 Y값, 얘의 Y는 원함수의 X값을 보시면 되죠. 그럼 F에 0을 넣었을 때 1을 넣는 건 Y의 절편이니까 Y의 절편이 B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1을 넣으면은요, A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니, 결국 A는 2가 되는 거고, B는 1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름 조금 힘들게 한 거입니다. 그 다음에요, fx는 ax 더하기 b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겠구나. 그 다음에 점 1,2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위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선생님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얘는 그거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fx라는 녀석도 그 다음에 그거의 역함수인 gx라는 녀석도 전부 다 1,1을 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f에 1을 넣은 것도 2가 되고 g에 1을 넣은 것도 2가 되는데 fx와 gx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g의 1이 2라는 표현을 f의 인버스의 1이 2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역함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1번의 패턴처럼 그러면 자리 바꿔서 달아주면 되니 f의 2는 1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f에 1이라 그랬죠. 그럼 f에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f에 2라 그랬죠? 그럼 x에 2를 넣는 거예요. 2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얘네들이 연립, 가감, 대입법 하는 것쯤이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역함수에서 원함수를 바라볼 때 xy가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일단은 성향과 스타일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귀찮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안 그렇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역함수가 주어지면은 원함수를 먼저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G의 인버스의 10을 선생님이 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별이 되어야 할 것이지. 그래서 그럼 얘를 역함수를 원래 함수로 바꾸면 G의 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2분의 1에 별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고 별 더하기 1이 20이 되니 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9가 되는 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계산한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9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거를 힘들게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얘를 집어넣고 집어넣으세요. 그럼 f 도트에 자리 바뀌니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2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죠. f 도트 f 인버스의 x를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야. 항등함수 i야. 왜? f로 갔다가 다시 인버스로 되돌았으면 다시 자기 자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누구는요. 얘는 그냥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것은 G 인버스 도트 F의 2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F의 2를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G의 인버스에 집어넣었죠. F의 2를 넣어봤더니 4, 3, 1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0입니다. 그러면 G의 10의 인버스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공교롭게도 1번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게 19였나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항등함수 i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25-9번을 본다고 하면 해라는 대로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y는 x 빼기 2에서 f 인버스 x를 구하면 x는 y-2가 되고 y는 x 더하기 2가 되는 것이니 여기에다가 f 인버스 x를 넣어주시면 x 더하기 2가 됩니다. 예인이 왜 채점 안 해? 이런 숙제 학교에 놓고 왔어요. 잘한다 아주 그냥. 그 다음에 f가 h에 들어가는 거니 이렇게 할까요? h의 fx. 우리는 아직은 hx를 모르니까요. 근데 fx는 누굽니까? x-2죠. 그러니까 그걸 했더니 누가 되는 겁니까? gx래요. gx가 누구죠? 2x 더하기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뭐 했습니까? 얘를 치환했었죠. 스몰 x 마이너스 1을 라지 x로 두시고 스몰 x는 라지 x 더하기 2라고 하시면 h의 라지 x는 2에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더하기 플러스 1을 하시면 2 라지 x 더하기 5가 된다. 그래서 hx를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k의 x는 모릅니다. 우리가 함수가. 근데 그게 f로 들어간대요. 그럼 f로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k의 x 마이너스 2는 gx라고 합니다. gx가 누구죠? 2의 x 더하기 1이네요. 그럼 2가 넘어오게 되면은 k의 x는 2의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형태적인 부분은 잡아가고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니까 여기 194페이지까지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시고 역함수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합성함수는 앞에 강의에서 했으니까 역함수까지 빨리 풀어보기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